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에 살 길 300가지 중에서 오늘은 정직 정치로 진보해야 한다. 정직 정치로 정치가 진보해야 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보라는 말은 한문으로 나아갈 진짜, 걸음 보자, 그래서 점점 발달해 나가는 것, 또는 어떤 일이 차차 나아져가고 좋아진 것을 진보라 그렇게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좌파 우파 개념에서 우파를 보수라 그러고 좌파를 진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원래 좌파는 절대 진보가 아니고 그렇게 프레임을 그렇게 얼좀 바꿔놓은 거예요. 총북이 맞아. 사회 공산주의 가는 게 진보입니까?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게 진보냐고. 말도 안 되는 놈 김일성이가 진보입니까? 주체사상이 진보냐고. 그렇게 나는 이해가 안 돼. 용어 전술로 살짝 갖다 뒤집어 놓은 거야. 민주주의도 자본주의가 아니야. 원래는 공산주의, 유물주의 사관이 자본주의요. 신을 인정하지 않고. 민주주의는 국민이 아무쪼록 모든 것을 결정하고 국민에게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자본이 민주주의가 아니고, 근데 프레임에다 딱 덮어놓은 거야. 그걸 모르고 자본주의라 그래. 민주주의가 잘 살다 보니까 이제 자본주의로 살짝 한 것이지. 공산주의는 금송아지 섬기는 유물주의 사관이야. 신을 부정하고. 이게 종교 아편이야. 근데 그것이 진보라 그래. 에라이. 앞으로 그래서 보수는 보수라 그래야 되고, 그 다음 진보는 총북이라 그래야 말이야. 여러분, 사회 공산주의가 진보입니까? 총북이야, 총북. 김일성 주체사상이 진보입니까? 총북! 인민공화국이 진보입니까? 총북! 이걸 똑바로 해야 돼. 개혁이나 진보가 좌파인 줄 알아. 이것을 좋은 용어 전술 거다 얼른 그냥 뒤집어 놓은 거죠. 독일에서요, 원래 창조라는 말을 어느 철학자가 자연이라고 딱 고치니까 그때부터 그냥 창조가 없이 푼 거예요. 자연. 우리가 자연책 옛날에 안 봤습니까? 자연. 스스로 생겼다, 자연. 그 용어 하나가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요즘 법철학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용어 하나 슬쩍 바꿔놓으면 그 파장이 엄청난 겁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오늘날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말 들어봐서는 좋은 말이에요. 차별금지법. 뭔 금지법? 차별금지법. 껏 들어봐서는 너무나 좋은 말이고 언뜻 봐서는 너무나 좋은 말인데 그 속에는 아주 성소수자 이제 차별하지 말아라, 뭐 하지 말. 그 다음부터는요, 그 안에 내재해 있는 것은 사탄의 계교예요.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보더라도 차별금지법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러나 내용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참으로 고린도후서 2장 11절 보면 이는 우리로 사탄에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계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그랬어요.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차별금지법을 해가지고 지금 망한 나라가 많습니다. 정신적으로 망해.
차별 금지가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성소유자고 뭐고 모든 거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차별을 하면 안 되니까. 용어가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용어. 그래서 앞으로는 보수 진보라고 절대만 안 되고 보수 대 종북! 그래야 종북. 단어를 바꿔야 돼. 깊은 내막을 알지도 못하면서 용어 전술에 우리가 많이 속하고 있습니다. 많이 속고 있어요. 오늘 제가 말한 진보는 그런 종북 진보가 아니고 이데올로기 정치에서 홍익사상 정직 정치로 정치가 진보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얼마 이해됐습니까? 그동안 인류는 이데올로기 이념 정치로 수많은 희생을 했고 피를 흘렸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고 우리끼리 서로 반목, 질시, 갈등 가운데 살았습니다. 여기서 빨리 인류가 살 길은 정직 정치로 진보를 해야 돼. 정직 정치로 진보를 해야 된다고요. 성경에는 이념에 대한 공산주의나 민주주의에 대한 말은 없고 정직 정치와 다윗의 길이죠. 금송아지 섬기는 여로보암의 유물주의 사관 정치가 있어요. 딱 그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제는 이데올로기 이념 정치에서 빨리 벗어나고 우리가 탈출하고 거기서 졸업을 하고 마침표를 찍고 정직 정치로 진보해야 돼요. 뭔 정치로? 정직 정치로. 그래야 인류가 산다고 봅니다. 어떻게 진보해야 되느냐? 바로 김이념 독립선언에서 제일 마지막에 이력의 시대는 가고 도의 시대가 온다는 것처럼 이력의 시대, 그동안의 이데올로기로 수많은 고통당하는 모든 것은 이제 가고 도의 시대인 정직 정치할 때가 온다는 것이에요. 이건 성경적인 사상이야. 이사야 9장 7절에 나오고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이념 논쟁에서 다투고 사는 시대는 가고 홍익사상 정직 정치로 진보해야 돼. 이념 사상에서 이제는 다툼에서 그 모든 것에서 빠른 시일 내에 홍익사상 정직 정치로 진보해야 인류가 살아요. 인류가 산다고요. 인류가 살 길은 이념 사상에서 정직 정치로 깨어나야 되고 정직 정치로 이제 해방돼야 되고 자유해야 되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이념 정치 때문에 오늘까지도 두 산맥이 돼가지고 서로 죽이고 싸우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이념 때문에 얼마나 인류가 많이 죽었습니까? 어떤 사람은 30억이 죽었다 그래요. 저는 약 3억으로 봅니다. 3억이 적은 숫자입니까? 생명이 3억. 이제는 이념 정치로 이제는 딱 정돈하고 정직 정치로 이제 나아가야지. 그동안에 전쟁 때문에도 얼마나 피해를 많이 봤습니까? 고통을 당하고. 다 이념 논쟁에서 많이 했어요. 이념 정치는 이제 유통기한이 보세요. 지나가고 있고 사용기간이 지나가고 있고 수명이 지나가고 있고 이제는 이념 정치의 후유증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나아갈 길을 몰라. 그것이 바로 홍익사상 정직 정치로 진보해야 되는 겁니다. 이 일을 우리나라부터 아무쪼록 선도하고 우리 주도권을 가지고서 전 세계를 바로 잡아야 되겠어요. 성경은요, 동방 땅끝 땅 모퉁이에 있는 나라가 마지막 때에 빛을 발하면서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이에요. 인도 시성 타고르도 그래서
우리 한국을 동방의 등불이라고 그렇게 시를 쓴 거예요. 뭐라고요? 홍익사상 정직정치입니다. 인류의 살 길은 홍익사상 정직정치로 진보하고 업그레이드하고 성숙해지게 됐어요. 성경 바울사도는 디모데전서 4장 15절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미래는 정직정치로 진보하는 나라가 세계를 다스리고 세계를 선도하고 세계를 휘어잡고 세계를 책임지고 세계를 지배할 겁니다. 홍익사상 정직정치입니다. 참된 진보는 홍익사상 정직정치의 진보예요. 올바른 진보는 홍익사상 정직정치의 진보야. 마땅한 진보는 홍익사상 정직정치로 진보입니다. 좌파 공산주의 아니고 김일성 주체사상이 아니고 여러분 생명의 진보는 보편적인 가치관의 진보는 홍익사상 정직정치를 진보해야 돼요. 결론 마칩니다. 인력에 허락한 새 땅 정치가 바로 홍익사상 정직정치예요. 자, 그렇지 않습니까? 정직정치로 통일하고 뭘로? 정직정치로 통일하고 홍익사상으로 세계 통일, 정직정치로 한국이 통일하고 홍익사상으로 세계가 통일해야 된다. 종말시대에 허락한 새 땅 정치가 바로 홍익사상 정직정치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해야 될 일은 홍익사상 정직정치로 평화가 인류의 평화가 깃들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어요. 차기 20대 대통령은 홍익사상 정직정치할 자를 뽑아야 되고 세워야 되고 선택해야 되겠습니다. 홍익사상 정직정치할 자는 진짜 참 정도령이야. 정도령은 여러분 바를 정자야. 정직정치한 사람 정도령이에요. 이 얼굴도 어니스트란 말은 정직이란 말 아닙니까? 정직정치한 사람이 큰바의 얼굴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아무쪼록 홍익사상 정직정치할 자가 진짜 사명자예요. 민족의 사명자고 민족의 영웅이고 이 시대의 바로 지도자의 상이고 일꾼이에요. 아무쪼록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그동안에 우리가 이념 논리로 얼마나 많이 여러분 대구 폭동 사건, 제주 4.3 사건, 여수 말란 사건, 6.25 동란 다 그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정직 정치로 진보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전 세계에 빛을 비출 수 있는 빛을 비추는 나라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